이처럼 핵도발을 이어가며 대외적인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공포 정치를 통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핵도발과 내부적 공포 정치가 이제 김정은 정권의 특징이 돼가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자신의 최측근들조차 공포 정치 예외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김정은 공포 정치 실체와 그 한계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버스 행렬. 그 옆으로 꽃을 흔드는 인파가 끝없이 늘어서 있다. 평양 시민들의 환대를 받는 이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다.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송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8월 28일부터 뜻깊은 평양 체류의 나라를 보냈습니다. 완벽하게 완성하여 김일성, 김정일 동상 참배를 시작으로 평양의 대표 유의시설을 돌아본 관계자들. 이들을 위한 엿새간의 행사에 평양 시민 10만 명이 동원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 모든 걸 김정은의 이른바 인민사랑이라 선전했다. 성대한 환영 요례와 은정어린 생일상도 마련해주신 경의하는 본스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SLBM 시험 발사 다음 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다. SLBM 발사 성공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실무자들과 격하게 포옹하는가 하면 바닥에 주저앉아 간부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하격까지 연출한 김정은. 주민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 역시 치밀하게 계산된 김정은의 이른바 인민사랑 행보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교육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또다시 북한의 고위 간부가 처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우리의 교육부총리 격인 김용진 내각부총리. 고위 간부였던 그가 총살당한 건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당시 자세 불량이 발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보위부 조사를 거치며 그에겐 반당, 반혁명분자, 현대판 종파분자라는 낙인이 차례로 찍혀졌다. 여기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는 그 당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공개 초행을 통한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의 영결식에서 운구차를 호위했던 7명의 당시 최고 실세들. 이들의 근황을 살펴보면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실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김정은의 바로 뒤에 섰던 장성택. 2년 뒤 김정은은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다. 반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김정은과 나란히 운구차 맨 앞에 섰던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운구차 왼편을 지켰던 4명 모두 실각하거나 한직으로 물러났다.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군사가다운 기질이 있고 작전 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군 서열 2위였던 현영철을 공개 총살하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고위 간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의 체제를 공식화하고 있는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이가 공포 정치를 하느냐, 그거는 자기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리더십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총살한다는 거죠. 젊은 지도자라고 깔보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 무조건 총살한다는 거죠. 이 같은 공포 정치의 대상이 되는 건 일반 주민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압록강 주변에서 촬영한 탈북자의 총살 장면. 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앞으로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모여들더라고요. 그 강변 쪽을 내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진 사람인데 벌벌 켜서 그때까지는 움직이더라고요.
올 들어 공개 처형된 북한 주민 수는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만 60여 명이다.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탈북민은 그 순간을 이렇게 증언한다. 입에다 자갈 물리고 이렇게 새까만 밴드 이렇게 붙이고 뒤 이렇게 하고 그 나무 이렇게 그 원목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그다음 앞에는 가족들을 앉히고 가족들도 앉아서 너희들 죄지으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이마박에다 한번 써서 이렇게 하고 목에다 한번 써서 컷돌이고. 공개 처형 대상은 주로 탈북을 돕는 브로커나 마약상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을 유통시키는 이들인데 만 14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관해야 한다는 게 탈북민의 얘기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지켜봐야 하는 어린 학생들. 이들이 경험한 충격과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는다. 딱 그 끝나고 뒤 돌아서서 간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다리 풀려가지고 그날 가서 그때 점심시간인데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아침까지도 못 먹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람 앞에서 피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봤으니까 저기 뭔가 개죽음 당한다고 사람 그냥 우리 장군님 뭐 둘이 이렇게 그런 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이 노리는 공개 처형의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 통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숙청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주민들을 강력히 통제하는 공포정치의 시작은 김일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은 6.25 전쟁 중에 소련의 후원을 받던 허가이를 제거하고 남노당 출신의 박헌영을 간첩죄로 몰아 숙청했다.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도 피해 숙청을 고스란히 답습했다. 1997년 서관이 당 농업비서를 공개 처형하는 등 3년간 2만 명 넘게 숙청한 심화조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숙청을 통한 공포통치는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숙청은 이전 시대와는 명백히 다른 양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 김정은처럼 차관급 이상, 인민군 장령급 이상의 간부들을 1년에 30-40명씩 총살하고 그 자리를 당정군 간부들과 그 부인들까지 앉혀놓고 총살한 예는 북한 건국 노동당 창당 70여 년 이래 처음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공개 처형은 곧 인권 유린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지만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기조차 어렵다.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집단주의 원칙,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 복종 이런 사상 교양으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현재 주민들 사이에 권리인식이 싹트기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 여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민이 있어 이 김정은이 있고 이 김정은은 인민을 위해 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희석시키기 위해 연일 이른바 애민 행보를 강조하는 북한 매체들. 하지만 이미지 조작과 공포정치를 통한 체제 유지는 이미 여기저기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 등 고위층의 망명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집단 탈북 사태. 김정은식 공포정치에 대한 불안과 핵심 엘리트 계층의 심리적 이반이 연쇄 탈북으로 이어지며 다시 공포정치가 강화되는 순환 구조가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공포정치를 해서 자기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세우려고 그러는데 공포정치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속성, 지도자하고 그러니까 군주하고 신하들과의 관계는 균열이 간다는 거죠.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보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하고 우리가 같은 배를 탄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선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북한 인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우리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인권 침해에 가담한 북한 간부들은 물론 김정은을 압박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이다. 북한 인권법이 누구를 많이 겨냥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당에는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를 한다든가 외국에 나오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모아지면 그런 여론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대응하는 데 힘을 많이 쏟겠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유엔 제재하고 이게 약간 쌍날개 같은. 핵심 간부는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북한인권법이 그 피해 사례를 기록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